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김석입니다. 호재와 악재의 힘겨루기 속에 오늘 양시장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전해진 대북 리스크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는데요. 오전 장중에 강경 발언이 나오면서 또 흔들리기도 했지만 뉴욕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일단 빨간불은 지켜내면서 한숨 돌렸는데 여전히 불안정한 시장에서 챙겨가야 할 전략은 무엇일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 종목 진단해드리고요. 투자 팁들까지 가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진단 내려드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 이외에도 우리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최충성, 서울경제 최충성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장중에도 최충성 전문가와 꼭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된 소식이 특별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참 불안정한데요. 급등락 반복하면서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참 좀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충성 전문가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충성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0분 선정해서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 일주일 동안 투자 팁 얻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방송 중에 꼭 문자 보내주셔야 되니까요. 오늘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오늘 준비된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유한양행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54,000원 그리고 비중 20% 담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간밤에 이제 덱사메타손 관련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이 관련 주착기에 굉장히 시장이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장 초반에 강하게 올려 세웠다고 오늘 쭉 빼면서 54,100원에 종료를 했는데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유한양행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아침에는 굉장히 좀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뭐 장 후반에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은 일단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좀 안타깝게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뭐 그러시더라도 유한양행 자체는 뭐 그걸 빼더라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차트를 선을 그어드리면 일단 삼각형 수렴을 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또 상단에 부딪혔다가 또 눌리고 천천히 이제 횡보를 옆으로 해 갈 거거든요. 일단 해 가면 그 자리에서 다시 상승이 한번 나올 겁니다. 일단 지금 자리 자체는 비중도 20% 정도 뭐 안정적으로 뭐 많은 비중은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은 뭐 전고점 정도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한번 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뭐 유한양행 자체는 뭐 매일매일 좀 급등락이 반복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천천히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천천히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센트럴보텍입니다. 매수가 36,800원 그리고 비중 10% 갖고 계시네요. 자, 매수하신 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쯤에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센트럴모텍 매수는 적정 시점에서 하셨는데 일단 추세가 지금 자동차 관련주로 좀 가려다가 수급이 지금은 살짝 꼬여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적으로 좀 여유만 가지시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단 지금 31,000원 구간을 잘 잡혀가고 있고 일단 37,000원 저 매수하신 자리 근처가 사실 매물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자리에서 좀 박스권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37,000원 저 자리만 넘어주면은 40,000원, 45,000원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섹터군들의 순환매에서 지금 당장은 좀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만 좀 여유를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천천히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중도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점일 수 있으나 35,000원 구간 있잖아요. 저 자리 정도 보시고 기준선으로 잡으시고 천천히 저 자리에서 한번 조금씩 모아 가시면은 충분히 이제 수익권 매수가에 다시 오셨을 때는 수익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 자체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지금 31,000원짜리는 121선 장기 이평선에 딱 걸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소요가 되는 부분은 내가 견딜 수 있으나 장기 이평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좀 나는 괜찮지만 그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 자리가 나오면 일부 조금 덜어내시고 나중에 좀 안정을 찾아가면 다시 접근을 하시는 그런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추세의 안정을 찾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천천히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센트럴보텍 일단 37,000원대 매물대를 뚫는다면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순환매 속에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2, 3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좀 천천히 유동적인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봅니다. 드림텍입니다. 매수가는 1,100원 그리고 비중 20%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얼마 전에도 또 상담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상담해드리죠. 네, 일단 드림텍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고점 자리 매수는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차트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좀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 고점 나오는 자리에서 계속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거든요. 항상 눌림을 반복하고 상승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일단은 첫 상승이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는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좀 추세의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관망을 해주시면 매수하신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비중이 20%인데 너무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한 5% 정도 그러니까 분할 매수 진행을 하셔서 일단 10,000원짜리 돌파를 해주면 추세 상승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12,000원, 13,000원까지 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도 이제 기존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응 전략은 동일합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추세를 보면서 9,000원 구간을 지켜주는 선에서 일단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하셔서 한번 끌고 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림텍 상담해드렸고요. 9,000원 선 지지받는지 확인하면서 여기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부강약품을 42,000원에 10%예요. 부강약품 42,000원에 10%. 이 종목은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오늘 들어가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저희 첫 번째 상담해드린 유한양행과 마찬가지로 오늘 개장하면서 굉장히 갭상으로 뛰어서 시작을 했다가 네. 쭉 뺐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좀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매수를 오늘 몇 시에 하셨어요? 예? 매수 언제 하셨어요? 몇 시에? 오늘 오늘이요. 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시초가에 살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 빨리 뜨는 바람에 네. 좀 아이고, 비싸게 아까운데. 네. 비싸게 일단 샀어요. 시초가에 못 사시면은 안 사시는 네. 게 제일 좋은데. 사실. 시초가에 너무 올라갔다 음. 내려갔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종목을 사실 때 네. 그 시초가 이제 점점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괜찮은데 흐르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계속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일단 시간적으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비중이 10%시면은 뭐 괜찮은데 일단 지금 자리는 뭐 단기성 하락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얘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일단 10,000원대부터 40,000원까지 거의 3배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얘는 뭐 단기적으로 뭐 등락을 엄청나게 기존에 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보다는 천천히 좀 움직일 거예요. 일단 하단 자리 3만 원 정도까지 한번 눌렸다가 일단 반등을 한번 해줄 것 같아요. 3만 원이요? 네, 3만 원.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저 자리까지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좋고 일단은 11선 차트는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으시죠? 네. 11선 지지받는지를 아마 이번 주 중에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어차피 이틀 정도 남았잖아요. 네. 얘가 11선을 만약에 지지받으면 어느 정도 반등은 살짝 줄 거예요. 한 4만 원 정도. 네네. 뭐 저 자리에서 일부 손실 대응 하시는 것도 좋고 손절 대응 하셨다가 다른 종목들 이제 매수를 하셨는 것도 좋고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3만 원까지 한번 눌렸다가 일단 반등이 나오는 게 제일 안정적이긴 해요. 그러면 프로가 몇 프로 안 되니까 손절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만약에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일단 내일하고 모레 있잖아요. 이틀 남았으니까 일단은 11선 지지받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지지를 받으면 기술적인 반등이 한 번쯤 나와줄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자리 한 4만 원 이상 정도에서 일부 대응하시고 나머지는 좀 전략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가지고 가는데 그게 3만 원까지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눌림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 같지만 삼성전자도 한번 이렇게 눌림 받을 때는 50%까지도 떨어져요.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중기적인 관점에서 눌림과 단기적인 관점에서 눌림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머니께서 마음이 편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일단 제가 볼 때는 11선 지지받는지를 확인하고 단기 반등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좀 덜어내시는 전략 아니면 11선을 이탈을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덜어내시는 전략 일단 그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정 덜어내시기가 힘들어서 만약에 그냥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면 다음에 연락을 주세요. 내일 두 가지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두 가지로 일단은 보시고 뭐 지금은 이번을 그냥 교훈 삼아서 다음에는 반복하시지만 않으면 돼요. 네, 다만 알았습니다. 지금 단기성 물량들이 오늘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4만 걱정하지 5천 원. 마시고 4만 5천 원까지 갔는데 못 팔았어요. 네, 조금 아쉬워요 그게. 그리고 또 시초가에 산다고 한 것이 조금 높여 샀던 것이 제 실수죠.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이제- 다음에만 안 그러면 네. 되니까 일단 지금은 뭐 이거 최대한 빨리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지나간 건 잊으시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반등 오면은 네,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부강약품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예, 이제 파미셀 때문에 전화 드렸어요. 파미셀 갖고 계시고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한 23,000원 정도에 샀고요. 비중이 네. 한 30% 정도 됩니다. 23,000원에 지금 30% 정도 갖고 계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예, 제가 이걸 한 달 전에 렘데스비르 그게 FDA 승인이 나가지고 네.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이 나가 파미셀 추천하고 하길래 좀 샀는데 그 뒤로 좀 올라가는 것 같으니 요즘 또 다른 주식들이 제약업 중에서 순환매가 도니까 이거는 좀 빠져가지고 그런데 오늘 저녁에 구글 뉴스에 보니까 또 천년두 치료제 여기 또 독점 미국 제약회사에서 그 FDA 승인이 곧 날 텐데 파미셀에서도 이걸 또 독점적으로 또 원료 의약품 제공한다는 그런 또 기사가 났길래 궁금해서 아까 전화 한번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신 지는 한 달 정도 되셨고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 받으면서 좀 들어가서 그동안에 수익권에 좀 있었는데 수익 실현은 한 번도 안 하셨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좀 다시 밀려서 좀 전화를 주셨어요. 궁금하신 부분들 말씀해 주셨으니까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파미셀 관련해서는 조금 높은 데서 진행을 하셨었는데 일단 수익권에서는 기계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은데. 예, 그래서 제가 놓쳤습니다. 놓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예전처럼 좀 뭐랄까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파미셀 자체가.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일단 8,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거의 4배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부터는 사실상 중기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 반등이 만약에 나오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뭐 천연두나 이런 부분도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네네. 다만 지금은 기존에 400배가 상승을 했어요. 한 달 만에. 한 달, 두 달 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재료로 움직이기보다는 이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 더 중요해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천연두 부분은 나중에 이제 주목을 받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밥을 많이 먹으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일정 부분 좀 소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또 60일선을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을 좀 이탈을 하면은 장기 매물대를 좀 뚫고 내려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뚫고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뚫고 내려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22,000원 정도 보시고 조금 대응을 하시고 왜냐하면 얘가 사실상 1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그런 시간적 왜냐하면 이게 중기적인 눌림이잖아요. 예전처럼 단기적으로 5%, 10%, 15% 정도 눌리고 반등이 나오고 이런 움직임은 사실상 지금은 안 나와요. 뭐 파미셀뿐만 아니라 기존에 상승을 했던 뭐 시젠이나 EDGC 같은 뭐 진단키트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뭐 파동 면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린 거고 15,000원 정도까지 한번 오면은 사실상 매수 구간인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시니까 좀 덜어내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또 궁금하시면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파미셀 가격 전략 잘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빅텍을 8,740원에 네. 40% 샀는데요. 네네. 요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8,740원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오늘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대북 리스크 전해지면서 지금 3거래일 동안 계속 좀 빨간불을 좀 켜내고 있고 길게 뽑아내고 있는데 오늘 어제 장 마감 후에 좀 전해졌죠, 소식이. 그러면서 오늘 또 갭 상승해서 출발을 했는데 일단 좀 쫓아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방산 관련주는 내일 어느 정도 올려주면은 그냥 전략 매도 하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단기 대응은 평소에 잘 하세요?
네, 단기 매매 좋아해가지고요. 네, 단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위에서 잡으셨어요. 아, 네, 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내일 어느 정도 그래도 추세를 받고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보이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 또 상승을 했다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수익을 챙기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단기 대응은 좀 자제해서 바닥권에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윗자리에서 갭상승이 나온 자리에서는 너무 이게 진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쫓아서 들어가셨는데 그래도 지금 좀 수익권에 있으니까 내일 시장에서 일단 수익 실현하자라는 전략 세워드렸고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때는 너무 좀 쫓아가지는 말자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롯데 하이마트요. 롯데 하이마트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6,000원에 25%. 36,000원에 25%요. 네네. 36,000원 가지고 계신 지 좀 되셨어요. 네. 한 1년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동안에 좀 대응을 안 하시고 계속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 매수가가 더 높았는데, 조금 추가 매수 해가지고, 원래 44,000원이었어요. 네, 원래 44,000원에 네네. 들어가셨다가 네.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지금 평단가 좀 낮춰놓은 상태고 네네. 비중은 그래서 25%가 됐습니다. 네네. 자, 일단 오늘 좀 11% 굉장히 강하게 좀 올려 세워서 그래도 지금 네. 매수가 가까이에 가고 있어서 이제 네. 좀 언제쯤 청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상담해 네, 드릴게요. 맞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지금 매수는 굉장히 좀 오래 기다리셨네요. 네. 작년 정도에 매수하셨어요? 네, 네네. 일단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좀 수익권으로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네, 기다리셨으니까. 그래서, 네, 또 올라갔다가 좀 내려갈까봐 어떻게 지금이라도 조금 매도를 해야 되나 좀 궁금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딱 맞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다만 이제 기존에 이제 매물 구간 있잖아요. 네네. 32,000원 구간. 여기는 네. 굉장히 좀 강하게 오늘 좀 뿜어줬어요. 네. 외인하고 이제 기관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현금 비중이 조금 있으시면 오히려 지금 공격적으로는 부담이 안 되시는 선에서 한 5% 내외에서 좀 네. 진입을 하시고 일단 35,000원, 4만 원 정도까지도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 현금이 조금 있는데 그러면 내일 좀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일단 오늘 종가 정도에서 한번 시작을 해주고 오늘 종가에서 내일 옆에서 바로 좀 시작을 하고 상승을 주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천천히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도 괜찮아요. 뭐 롯데 하이마트 자체가 뭐 급등락이 나오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한 32,500원에서 32,000원 사이 저 사이에서 천천히 한번 모아가시면 35,000원, 뭐 4만 원까지는 한번 가줄 것 같거든요. 일단 기관 매수도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에 계속 유입이 되어 왔고 일단 기관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줄 거예요. 기관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내일도 지금- 보니까 시외를 좀 오른 것 같은데. 네, 일단 대형주를 보실 때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움직임을 좀 따라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관이 사고 있으니까 나도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서 가다가 뭐 기관이 외국인이 좀 팔고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면 나도 이제 팔고 나오면 되거든요. 아, 네. 그런 움직임으로 천천히 가주세요. 아, 네. 그럼 네. 내일 5% 정도 내일 매수해도 가능할까요? 네, 천천히 뭐 2%, 3% 정도 그냥 분할 매수 항상 하시고 분할 그러니까 매수. 비중을 5% 남으실 거면 뭐 내일 하루아침에 막 4만 원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종목이잖아요. 네네. 뭐 등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내일 2%, 뭐 모레 2% 이렇게 조금씩 담아가시는 전략. 그리고 제일 좋은 사실 매수가는 35,000원 저 자리 넘어줬을 때예요. 아, 네. 일단은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다가 만약 하시기 힘드시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롯데 하이마트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기관 수급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고 추세 상승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만약에 오늘 종가 그대로 내일 시가를 좀 형성을 한다면 그리고 상승 주는 모습이 보인다면 조금씩 모아가 보자 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준비된 이벤트 최충성 전문가가 준비한 이벤트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충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20분을 추첨해서 일주일 동안 최충성 전문가의 투자 팁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방송 중에 문자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선정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하실까요? 저 LNF고요. 네. 비중은 20%고 21,200원입니다. 네, LNF 21,20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시고요. 이 종목은 언제 들어가셨어요? 저 15일 날 들어갔습니다. 15일 엊그제요. 좀 이렇게 급락 네.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셨네요. 자, 네. 일단 좀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갑자기 시에로 해가지고 유증이 발생해가지고 네네. 뭐 갑자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좀 팔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유상증자 관련 소식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좀 한 4%가량 좀 빠지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전문가님 바로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유상증자 결정이 오늘 4시 넘어서 일단 발표가 났는데 일단 뭐 어디에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증자가 일단 발표가 되면은 뭐 유증은 일반적으로 안 좋은 거, 뭐 무증은 좋은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증자 자체가 어디에 쓰여지는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팔까 말까 좀 고민하신 건 사실상 돈이 어떻게 좀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이제 정립이 안 돼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시설 자금 그리고 운영 자금으로 어느 정도 조달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말을 했거든요. 유상 증자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은 설비 투자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금 자금 좀 흐름을 위해서 좀 진행을 하겠다,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증자 자체가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하는데, 설비 투자가 된다는 거는 추후에 얘네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2차 전지 업체잖아요. 예. 2차 전지가 지금 굉장히 시장 자체가 뭐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돈을 끌어왔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하는 게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선택은 이제 시청자분님께서 하시는 건데, 일단 지금 자체는 뭐 악재로 작용하는데, 다만 LNF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천천히 한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혹시 지금 그러면 내일 좀 이렇게 조금 그 떨어지기 전에 좀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하시고 싶으세요? 예, 그 다음에 조금 떨어졌을 때 구입하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근데 사실상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일단 기준선 구간에서 일단 제가 하단까지 만약에 잡아드리면, 만약에 얘가 영향을 좀 받아서 좀 눌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박스권을 제가 좀 넓게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사실상 오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 자리 17,5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내리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박스권이잖아요. 그쵸? 하단이 살짝 열려 있어서 만약에 이 구간이 불안하시다면 덜고 일단 나오시는 게 좋아요. 다만 매수 구간은 17,500원이 저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그 투자의 관점에서 바닥에서 잡는 것도 좋은데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하신 그 가격대는 사실상 지금 자리가 딱 맞아요. 거기를 기준선으로 삼으시고 조금 대응을 왔다 갔다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자리가 만약에 좀 불편하시고 만약에 저점이 다져지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유상증자 자체가 악재로 작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덜고 나중에 좀 추후에 대응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도 괜찮거든요. 일단 차트 자체는 지금 뭐 계속 추세 하락에서 지금 상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흔들 수는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매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NF 상담해 드렸습니다.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SK요. SK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 32만 500원이고요. 네. 비중 20%입니다. 32만 500원, 비중 20%요. 네네. 아, 이 종목은 어제 혹시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단기적으로 들어가긴 했어요. 그 며칠 됐는데. 네. 예. 이게 이제 SK 그 바이오팜 상장 문제로 이게 네. 좀 스윙이 됐고 해서 단기 매매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단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뭐 한번 보러 들어갔는데 괜찮을지, 그리고 또 혹시 그 바이오팜이 상장 후에는 뭐 지분이라든가 뭐 이런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지, SK가 지주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상장 후에는 이 주가 움직임이 어떨지, 상장 전에는 뭐 슈팅이 또 한번 좀 나올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SK 바이오팜 상장과 관련해서 좀 그런 부분들 궁금하다고 하셨고, 어제 그제 한 월요일쯤 6월 15일쯤 들어가신 것 같네요. 자, 이제 들어가시고 지금은 조금 손실권에 있기는 한데 좀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좀 대응 세워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SK 관련해서 만약에 바이오팜 이슈를 보셨다면 지주사를 보시는 것보다 좀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아요. 아, 예.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좀 탄력성이 있는 종목을 고르시는 게 좋죠. 그리고 바닥이 잡혀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지주사 자체는 사실 천천히 움직여요. 그리고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자 일별 이제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시청자분님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근데 외국인 기관 투자는 어떻게 하죠? 팔고 있어요.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거죠. 뭐 SK 케미칼이나 뭐 SK 디스커버리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좀 가볍고 바닥이 다져져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굉장히 사실 좋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뭐 차트를 보여드리면 일단 여기는 바닥이 다져져 있고 충분히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셔도 굉장히 좀 가볍죠, 모습이. 네네. 그리고 바이오팜 관련해서 추후에 그 종목을 만약에 고르시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으시면 뭐 SK 케미칼이나 디스커버리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주사보다는. 네. 일단 그런 투자자 여기 보시면은 케미칼을 그냥 보여드렸는데 외국인 기관이 그냥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잖아요, 여기는. 근데 SK는 좀 빠져나가죠.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바이오팜 상장을 만약에 하면은 주가는 SK 바이오팜 쪽으로 몰려가요. 아, 예.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제 둘러서 지금은 바이오팜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다른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겠죠. 네. 근데 바이오팜이 나타나면 이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바이오팜으로 다 옮겨가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은 바이오팜에 대해서 다른 종목들을 먼저 좀 가벼운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 만약에 바이오팜 관련해서는 뭐 상장을 했다고 바로 사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두고 진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제가 매수한 단가까지는 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가줄 수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고, 어느 정도 5일선 있잖아요. 네. 바닥에 5일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한번 보유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조금씩, 그러니까 상승 중에 비중을 줄여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뭐 한 번에 더실 필요는 없고,
네. 상승 중에 어느 정도 덜어서 좀 종목을 교체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승적인 지금 그 모멘텀은 아직은 좀 남아있나 보죠? 네, 상승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남아있어요. 다만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지금 개인들만 많이 사실상 남아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개인들 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사주면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담합이 돼요. 이 주가를 올려야지라고 담합이 되는데 개인들은 다소 이해관계가 흩어져 있죠. 합쳐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힘이 굉장히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끌고 가시기보다는 좀 유동적으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짧게. 짧게요. 네, 그렇게 하시다가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상장 전까지는 좀 이렇게 끌고 가도 되겠네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힘이 없으면 주가는 네. 상승하기가 굉장히 제한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SK 자세하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릴게요.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와 S&P 0.2에서 0.3% 그리고 나스닥이 0.6% 가장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빅테크 관련한 주들이 좀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이런 주식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었죠. 소비가 17%가량, 전월 대비 17%가량 역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시장에 좀 환호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개장 상황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최충성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돌아올 텐데요. 그 전에 최충성 전문가와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 이후에도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최충성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도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전략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만 특별하게 준비해 주신 이벤트도 있죠. 일주일 동안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 투자 팁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충성이라고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20분 선정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최충성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최충성 전문가의 투자 팁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주식 명언을 좀 많이 준비를 해 주셨어요. 명언 모음집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뭐 마인드보다는 시장도 굉장히 좀 혼잡하고 하기 때문에 명언에 대해서 좀 보면서 마음을 좀 가다듬자라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 템플턴이 얘기한 건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말은 뭐 바로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라는 말을 좀 했는데 일단 저도 굉장히 좀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뭐 도박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번 한 번만.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함정에 빠지지 말고 계속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위험한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르기 때문에 뭔가 비중을 많이 싣거나 뭐 안 하던 매매를 한다던가 그런 뭐 베팅을 한다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서 매매를 하자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톤 빅스가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자산 배분 전략은 언제나 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패턴의 반복이라고 하잖아요. 다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뭐 배분 전략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과거에 대해서 데이터로 지금 시장에 접목을 좀 시키려면은 좀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적인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런 것들의 패턴에 좀 반복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은 좀 변화가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그 돌연변이라고 표현을 드릴까요? 일단은 좀 응용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변화하시고 그런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한 건데 일단 시장 전망 자료를 좀 조심해라. 간혹 이제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것들 뭐 시장을 미리 예상하고 돈을 번다는 것은 뭐 말도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 전망 자료를 일단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 종목이 어떤 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추후에 어떤 것들로 수익이 창출이 될 거고 뭐 외국에도 수출을 할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맹신하시기보다는 뭐 이러니까 굉장히 좋은 종목이네 라고 하시기보다는 내가 진위 여부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전망 자료나 뭐 기사나 리포트 같은 것을 보시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투자자들을 설득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로 얘기해 준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객관적인 수치로만 딱딱딱딱 적어 놓으면 사실상 거기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망설이겠죠.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전망 자료를 그대로 믿지 마시고 천천히 내가 잘 분석을 해서 추후에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그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립 피셔가 얘기를 한 건데 투자 가치를 좀 파악을 하라. 뭐 사람마다 투자 가치는 굉장히 다 다르죠. 뭐 이해관계도 사실상 다 다르고 돈을 쓰겠다는 그런 목적도 사실 다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뭐 내가 행복한 삶, 뭐 노후의 뭐 그런 안전한 삶, 뭐 자녀분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투자 가치 정도는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 가치 실제적으로 그런 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 가격 지금 뭐 진단 키트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400%, 뭐 700%까지 상승을 많이 했는데 그 주가가 실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를 대변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거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거품은 언제든 꺼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일단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이런 것들만 사실상 잘 파악이 된다면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고 만약에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내가 분석한 이 자료에 비하면 한없이 낮은 가격대야 라고 이제 판단이 들면 충분히 이제 더 살 수 있는 거고 겁을 먹을 필요가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가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뭐 거품이 껴있는 뭐 그런 시장이지만 거품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파악을 하고 인지하고 들어가냐 만약에 차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뭐 기회는 뭐 언제든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잖아요. 일단 남들이 좀 두려워할 때 하락장이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때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못 사고 고점에서는 이 자리가 고점이기 때문에 못 사고 근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는 사실 하락이 나왔을 때 많이 이제 30%든 40%든 50%든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되면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고 오히려 매매를 하지 못하세요. 그러다가 뭐 8%, 9% 정도가 올라가면 아 많이 올랐네, 내가 잡을 수 없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뭐 상한가를 간다거나 갑자기 40%, 50% 정도 올라가는 걸 보이면 그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일단 남들이 두려워할 때 매매를 좀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포트폴리오, 우리가 이제 흔히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짜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높은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를 많이 공부를 하는 거고 우리가 국사나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하는 것도 뭐 과거를 알고
그 현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차트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차트나 그 기존에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뭐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과거의 사례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지금 터졌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난 모르겠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팔고 있어. 이게 악재로 작용하는가? 왜 악재로 작용을 하지? 그럼 추후에 일전에 어떤 종목이 유상증자가 발표가 되고 정말 하락만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유상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던 경우도 있는지에 대해서 과거 사례 그런 분석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어떤 부분이 높고 내가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면 굉장히 지금 내가 수익을 내기 좋은 그런 것들을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런 것들을 잘 좀 공부를 해보고 사례들을 많이 분석해서 통계치로 좀 확률상으로 통계를 내서 내가 나만의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그런 것들만 잘 체크를 해보셔도 너무 많은 걸 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찰스 앨리스라는 사람이 말씀을 한 건데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라. 뭐 이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좀 먹고 있으면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왔을지언정 일단 뭐 놀랄 일도 없고 겁먹을 일도 없겠죠. 일단 수익률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만 집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관점에서 이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저는 일단 리스크 관리에만 좀 집중을 하면 된다라는 점에서 좀 잘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 밀러라는 사람은 시장이 정보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 정보가 정확하게 좀 반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악재는 너무 부정적으로도 작용하지 않고 호재는 이제 너무 긍정적으로도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호재에 너무 이제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 악재에 너무 민감하게 아니면 너무 겁을 먹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들보다 사실상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고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투자라는 것은 원래 좀 지루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 투자가 즐겁다면 돈 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투자는 좀 사실 지루하죠. 천천히 내가 선침해가 잘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왜냐하면 그 종목을 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즐기는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더 모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주식과 관련한 명언들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최충성 전문가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종목 상담부터 투자 팁까지 가득 전해드렸는데요.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